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대변인입니다. 생방송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정확하게 1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브리핑 순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홍남기 부총리께서 오늘 발표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응답에 대해서 있어서는 이미 지난 화요일 날 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장관님들 모시고 진행하는 질의응답에서는 총론적인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제부터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총리께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올 한 해 우리 경제를 돌이켜보면 대외여건 측면에서는 글로벌 성장과 교육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당초 예상보다 하방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었고, 국내적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의 본격적인 감소, 1인 가구 및 온라인 판매의 빠른 증가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중의 도전이 중첩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경기 하방 압력에 총력 대응하면서 혁신적 포용 국가의 토대 마련에 진력해왔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제2벤처붐 확산 과정에서 유니콘 기업이 증가하는 등 혁신 분위기 확산과 함께 고용 분배 측면에서도 개선 흐름이 보이면서 민생 여건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활력이 둔화되고 구조혁신 지체 등으로 잠재 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시급히 보완돼야 할 과제들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내년도 여건을 보면 긍정적인 기회 요인과 함께 리스크 요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글로벌 성장과 교육이 회복되고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황 역시 금년보다 개선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며 최근 미중 간의 1단계 합의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적극적인 거시 정책과 최근의 경제 심리 개선 흐름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글로벌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 투자의 조정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회 요인은 최대한 살리고 리스크 요인들은 철저히 관리하여 내년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묘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1+4 형태의 5가지 정책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내년 반드시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경제 상황 돌파를 별도의 정책 카테고리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 즉 혁신 동력의 강화, 경제 체질의 개선, 포용 기반의 강화, 미래 선제 대비 등 4가지 기본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체감 성과 창출 노력이 요구되는 혁신 동력과 경제 체질의 경우 정책 컨텐츠를 집중 보강하고 정책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포용 강화와 미래 대비 노력에 대해서는 성과 확산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핵심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 정책 방향 중 별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경제 상황의 돌파 부분입니다. 최우선 돌파구는 투자입니다. 투자의 회복 강도가 내년도 경기 반등의 폭을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민간 투자 25조 원, 민자 투자 15조 원, 공공 투자 60조 원 등 3대 분야에서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 집행하는 등 민간과 공공 부문의 투자 여력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저 1%대의 파격적인 금리에 4조 5천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 촉진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민간 투자 촉진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되도록 각별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산업단지 내 중소, 중견 유턴 기업 전용의 임대단지를 조성하는 등 유턴 기업 유치 촉진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하고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소비 심리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내 소비, 관광 중심의 내수 진작에도 최대한 역점을 두겠습니다. 10년 이후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 시에 개별 소비세를 70% 인하하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붐업을 위하여 해당 기한 중 하루를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우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방한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해외에서 호응이 높은 K 컨텐츠, K 뷰티, K 푸드 등 소위 3K 산업 육성과 함께 이들 3K를 연계한 K컬처 페스티벌도 연 2회 개최하도록 하고 비자의 편의 제공, 항공 숙박 바우처의 제공 등을 통하여 방한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 투자의 경우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조정 국면이 예상됩니다. 이에 안전 투자 중심의 23조 2천억 규모의 SOC 투자, 그리고 10조 5천억 규모의 생활 SOC 투자,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 투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거복지 로드맵상에 105만 2천호 계획의 일부를 앞당겨 진행하는 등 정부 차원의 마중물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수출 규모 6위 국가의 위상을 지켜내기 위한 수출 총력 지원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대 주력 수출 품목과 3대 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수출금융 지원 규모도 금년보다 약 24조 원 정도가 증가한 241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 1,000억 원 신규 조성 등 서비스 수출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고 아울러 신남방 정책에 대한 고도화, 신북방 정책에 대한 성과 확산 등 대외 진출 전략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에 직결되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지방 중소벤처기업의 전용 펀드를 1,000억 원 추가 조성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부는 지역 도급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의 혁신 창업과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아울러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부동산, 가계부채, 외환금융, 통상, 기업 구조조정 등 소위 우리 경제의 5대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관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 정책 방향 중에 첫 번째인 혁신 동력 강화입니다.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잠재 성장 윤호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혁신 동력 강화 노력을 가일층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제2의 반도체 산업 발굴을 위하여 신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소위 DNA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소위 신산업 빅3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데이터 3법 개정과 연계하여 데이터 경제를 내년 본격 확산하고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5G 투자는 물론 이와 같은 5G와 산업과의 결합을 의미하는 5G 플러스 전략을 적극 촉진하는 한편 AI 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력 산업의 경우 금년에 마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토대로 하여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융복합화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우 핵심 기술에 대하여 3년간 5조 원을 집중 투자하여 이들과 같은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 산업도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의 중요한 축으로서 내년 본격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범정부 서비스 산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서비스 산업 중장기 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K-뷰티 혁신 전략에 대한 수립, 산림 휴양관광 시범 사례의 추진, 의료 접근성의 제고 등과 같이 유망 서비스 분야별 육성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제2 벤처붐의 확산의 연장선상에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수를 20개를 목표로 하여 스케일업 펀드를 3조 2천억 원 규모, 예비 유니콘 기업 특별보증 2천억 원 지원 등 스케일업 중심의 벤처 창업 생태계도 가일층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 분야의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금년보다 43조 원 늘려 총 479조 원까지 대폭 확충하고 성장성과 기술력을 중심으로 기업의 여신 심사체계도 전면 혁신하여 모험자본 공급이 최대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 정책 방향 중 두 번째 카테고리인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규제 혁파는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투자 촉진 대책입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체감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현장의 개선 요구가 큰 5개 영역 10대 규제 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규제에 대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본격화된 규제 샌드박스의 사례도 내년에 200건 이상 추가 창출토록 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 성장 프로그램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신산업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하여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가칭 한걸음 모델을 구축하여 맞춤형으로 상생형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구조 전반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총론적인 접근과 함께 강론적인 접근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혁신 동력 강화를 위한 산업 혁신 노력과 함께 노동 혁신, 재정 혁신, 공공 혁신 등 분야별 구조 혁신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노동 분야의 경우 고용 안전성을 바탕으로 직무 능력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정 분야는 누수 방지 노력과 함께 관행적인 민간 보조 사업에 대한 제로 베이스의 검토 등 지출 구조 효율화 노력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공공 혁신과 관련해서는 임금 피크제 인력을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위 쉘파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효율성 중심으로 관리 시스템을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경제활동 인구 총량 유지 노력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육아휴직 활용 여건을 개선하고 보육 여건을 확충하는 것을 통하여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그리고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 정책 방향 중 세 번째 카테고리인 포용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구조혁신 과정에서 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 기반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청년, 중년, 신중년, 노인, 여성 등 계층별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 허리계층이지만 일자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가장 큰 40대에 대해서는 내년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1, 4분기 중 40대 맞춤형 고용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발표 시행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소득 1군위 계층, 빈곤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포용성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소득 하위 40%까지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EITC 최소 지급액을 인상하며 74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내년 하반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도록 하는 것 등을 통하여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국가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민의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하여 통신, 의료, 교육, 주거 등 필수 생계비를 경감해 나가는 한편 저소득층 대상의 햇살론 17을 5천억 원 추가 공급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3조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25만 명에 대한 특례보증 5조 원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소상공인 특별금리 대출을 금년보다 4천억 원 늘린 2조 7천억 원을 공급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정 이슈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습니다. 가불 문제 해소를 위한 거래 관행의 개선,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우리 사회 전반에 체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3곳 이상 추가 창출하여 노사 상생의 협력 사례를 내년 전국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대 정책 방향 중 마지막인 미래 선제 대응을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 구조와 가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가 될 정도로 1인 가구가 대종인 시대에 맞추어 정부의 각종 정책들을 재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주거, 복지, 산업적 측면 등을 아우르는 소위 종합적인 솔로 이코노미 대응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여 주거, 출산, 보육 등 전 단계에 걸친 종합지원과 함께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고령 친화산업 육성 등 고령화 대응 정책 노력도 가일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안정과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망자, 자살률 등 소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강력히 추진하여 그 체감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단속 카메라 1,500개, 신호등 2,200개가 차질 없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시된 정책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확실히 체감 성과를 내야 하는 정책 과제들은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소위 활력 포용 8대 핵심 과제와 5대 부분 구조 혁신으로 재정리된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 진행 상황과 성과를 매월 각별히 점검 관리하면서 반드시 성과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금년보다 개선된 2.4%로 신규 취업자 수 증가는 25만 명 수준으로 목표로 삼았습니다. 내년도 경제 여건을 보면 불확실성과 리스크 요인도 있지만 기회 요인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정부는 세계 경제의 회복 흐름 등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반드시 내년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생산성을 높여서 잠재 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토대도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도록 진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지에 확신을 갖고 우리 경제의 반등과 도약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올 한 해 현장에서는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나 내년 2022년은 나아졌다,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현장에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해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경제팀 최선을 다해 총력을 기울이며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단 질의응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께서는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장세희입니다. 부총리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2.4%로 했는데 이제 당초보다 0.4% 늘어난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외부에서는 2.4% 이제 달성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이 같은 전망을 한 그런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내년도 경제 전망 2.4%는 크게 두 가지를 참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성장 예측 모델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자체 모델링을 돌려서 예측한 것이 저희가 그와 2.4%를 다소 못 미치지만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대개 국제기구들, 국제금융기구들
그다음에 IB 기관들이 예측하는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제가 보건대 대개 2.2 또는 2.3% 내외 수준에 몰려 있었습니다. IMF, OECD, ADB 그리고 주요 IB 기관들이 대개 2.2, 2.3% 내외였는데요. 그런 수준의 전망들도 같이 참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국제기구들이 예측한 수준 또 국내 연구기관들이 예측한 수준과 정부가 내부적으로 모델링해서 나온 수치에다가 오늘 발표드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실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성과들, 정부의 정책 의지들을 플러스 알파로 좀 실어서 2.4%로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다음 질문해 주실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리랑 TV 김혜성 기자입니다. 방금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100조 원 투자로 인하여서 잠재 성장률이 높아지고 이런 반등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 민간에서 정말 투자가 늘고 소비 심리도 일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어쩌면 규제 혁신이라고 보는데요. 오늘 발표하신 그 규제 혁신 내용이 사실 이전과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또 이게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를 하고 규제 샌드박스 200개 창출 등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규제 혁신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말 좀 어떤 식으로 더 추진을 할 것인지 또 지금까지 이런 규제 완화에 있어서에 대한 평가는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아까 첫 번째 질문 주신 것처럼 내년도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이라든가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저는 민간 스스로의 자율적인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이 매우 기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견을 동감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부도 각별한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기업에서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규제 혁파입니다. 사실 규제 개혁 문제는 뭐 이건 1, 2년간의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도 깊이 있게 고민한 문제인데요. 정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규제 혁파 노력을 해왔지만 당사자인 민간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성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이 저희도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왔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지만 저희가 내년에 집중적으로 해보자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규제에 대한 애로를 호소하는 한 10개의 산업 영역,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보기에 바이오 쪽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산업 영역에 있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저희 규제들을 전부 망라해서 정말 초심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저희가 검토해 나가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신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유용한 장치이고 금년도에 저희가 새로 신규로 도입한 영역입니다. 올해 저희가 한 100건 정도 사례가 나타나도록 했는데 제가 어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195건이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내년도에 이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 사례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규제 샌드박스로서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승인받은 이후에 헤쳐나가기 위한 그런 사후적인 관리 노력도 내년도에 각별하게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금년도에 타다 논쟁과 같이 신사업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규제 또는 어떻게 보면은 규정의 사각지대 때문에 활성화되는 게 제약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한걸음 모델이라고 해서 비교적 상생 협력 모델에 의해서 신산업 분야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한걸음 모델을 잘 구축해서 내년도에는 이 분야에 있어서도 보이지 않는 규제가 거쳐질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